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정확히 써있기는 5주차 3강 대면 수업이 돼 있는데, 오늘 지금 녹화하는 게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강의, 원래 5주차 3강을 하기로 했는 건데, 얘기했듯이 내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6주차 1강을 우리 5주차 3강에 뭐 대강이라고 해야 되나? 대면으로 할 거를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미리 찍어놨던 6주차 1강을 5주차 3강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계속 그러면 또 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정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목소리 듣겠지만 더 밀릴 수는 없어서 수요일 저녁인데 5주차 3강을 여러분들 6주차 1강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한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제우스를 다루기 시작했고 5주차 1강이 그 시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간간히 물을 마셔야겠어요. 5주차 2강에서는 그 이제 왕과 신의 죽음을 다루는 특강 여는 이야기를 했고요. 5주차 3강이 이제 제우스의 부인들 얘기를 시작하는 건데, 6주차 1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셨을 그 부분은 이제 제우스의 부인들 얘기에서 제우스의 연인들 얘기로 넘어가는, 동성 애인 가니메데스니 뭐 칼리스토니 뭐 이런 제우스의 연인들과 부인들 얘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제우스의 부인들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 중에 뭐 몇 여신들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제우스의 부인들, 제우스의 부인 하면 헤라만 떠오르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람핀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시간 순서상으로는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헤라 이전에 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착을 했다고 할까요? 헤라에 와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헤라 이전의 부인들로 메티스, 테미스, 에우리노메, 데메테르, 무네모시네, 레토 등이 있습니다. 데메테르와 레토를 제외하면 다른 여신들은 제우스의 통치, 코스모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은 없던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수립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이제 제우스가 우라노스, 크로노스를 거쳐서 세계의 질서를 잡는 과정이다. 뭐 신화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메티스나 뭐 에우리노메, 우네모시네 등은 그렇게 특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들, 추상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제우스의 코스모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추상 개념을 인격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미스 하면 뭐 법 또는 법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에우리노메는 널리 다스림이란 뜻이고, 또 그들의 자식들도 그와 유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테미스와 디케, 테미스의 딸이 디케인데 디케는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무네모 시네는 통치보다는 그래도, 이게 이제 무네모 시네라는 말이 기억이라는 뜻인데 창작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대에서 시를 창작한다는 건 일종의 기억의 문제이고, 과거를 되살리는 건데 그게 이제 기억의 문제인 거죠. 과거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시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무사 여신들이 시인을 보살핀다 이런. 그러니까 그 제우스가 무네모신의 여신과 동침하여 9명의 나인 뮤지즈, 9명의 무사 여신들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다른 거인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9명의 무사 여신들을 낳았다 이거죠. 무사 여신들이 시를 비롯 서정시, 서사시, 뭐 비가 등등의, 나중에 이제 이 각각의 어떤 업무 관련 기능들은 나중에 정착되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만, 아무튼
문학과 학문 관련을 그 관장하는 여신들이에요. 그래서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의식이 있어서 시인들을 왕들과 대등하게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신화가 갖는 유연성인데, 그리스 신화에는 종교적인 성격도 있고 창작의 성격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유로운 창작이 금기시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시인들 창작과 전승이 서로 어우러져서 뭐 종교 경전으로 성격은 좀 약하다, 이런 거죠. 경전이면 한 글자 한 획도 고치기 어려울 텐데. 그 밖에 이제 신의 어머니인 인간 여성 레다의 존재도 있습니다. 레다는 또 잘 아시죠?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결합했는데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남자 쌍둥이를 이제 디오스쿠로이라고 부릅니다. 디오스가 내냐고 이름이지만 디오스가 제우스의 이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젊은이들, 쿠로이라는 뜻인데 제우스의 자식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거 둘의 이름이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인데, 폴리데오케스는 폴룩스라고 라틴어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근데 이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레다가 이제 원래 또 유부녀였기 때문에 본 남편이랑과 관계, 그리고 제우스의 관계, 이게 결합돼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지만 남자 쌍둥이 중에 한쪽, 여자 쌍둥이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폴리데오케스가 제우스의 자식인 건데, 둘이 이제 이다스 링케우스 형제와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들 납치하다가 이제 걸려서 싸우다 죽죠. 근데 이제 그 폴리데오케스는 신이기 때문에 하데스에 올 필요가 없지만 형제가 돈독해서 형제와 함께 하고 싶어 해서 같이 하데스와 천상에 하루씩 머물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디오스코로이가 활약한 그런 전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민간 종교에서 이 디오스코로이는 뱃사람을 보호하는 존재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리스 민간 종교에서. 그래서 이제 폭풍이 칠 때 배의 돛대 끝에 생기는 빛, 이게 이제 뭐 정전기 때문에 생기는 걸 텐데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라고 합니다. 영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들의 이제 구원의 징조,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이렇게 돛대에 빛이 보이면 이들이 구해주겠다라는 어떤 징조로 해석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날개가 달린 여신이 뭘 짊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우스의 왕좌 밑에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이 메티스 여신은 뒤에 나오겠지만 아테네 여신의 어머니인데, 메티스 여신이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제우스가 신탁을 받기를 메티스와 사이에서 낳는 둘째가 너의 왕좌를 뺏을 거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고, 그래 메티스를 통째로 삼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우스가 지혜로워졌다, 이게 원인설화인데 제우스가 지혜로워졌다 라는, 메티스 이제 꾀라는 뜻이고 뒤에 또 나오던가요? 그렇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그 메티스 여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우스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기원전 550년에서 525년 사이에 나온 화병의 그림입니다. 이 아테네의 탄생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래요. 요 부분만, 메티스 부분만 딴 거죠. 지났나?
자, 이거는 이제 테미스 여신입니다. 보통 이제 법원 앞에 있죠. 그래서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누군지에 따라서 형평을 봐주고 그런 게 없다. 법은 그런 거죠. 그리고 공평하게 양쪽에 균형을 잡고 불법자는 응징한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디케 여신상이라고 하는데 서양에는 테미스 여신상으로도 이 그림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어디 있는 건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인터넷 출처들을 잘 안 밝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테미스 여신이고 제우스고 뭐잘쓴거 보니까 아테네죠. 그리고 여기 뱀꼬리 감아둔 것 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존재는 헤르메스겠죠. 여기 아테네 옆에 위에 떠 있는 존재는 니케, 날개 달린 니케, 승리의 여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제우스가 자리를 비웠을 때 테미스가 뭐그 회의를 대신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권세 있는 여신이었다라는 얘기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제대로 뭐 사전을 잘 알았네요. 자, 이거는 여신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 에우리노메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써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에우리노메 제우스의 부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포토스 이제 날개 달렸는데 이건 이제 에로스는 아니지만 포토스는 이제 그리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존재이고, 예. 히포다미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와 등장하는 인물이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에로스, 그리고 요 여신은 이아소도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테리아는 제우스의 구원을 피해서 메추라기로 변해서 도망갔던 여인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죠. 그 그림이 재밌었어요. 네. 이거는 또 나오겠지만 데메테르 여신이 펠로세포네가 행방불명이 되자 찾아 헤매 다니다가 그 엘레우시스에 도착해서 그곳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는데, 그래서 그 왕의 아들들을 신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친구가 어디 갔냐? 트립탑 이거 지나갔네. 예, 이 트립톨레무스라는 건데, 그래서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여신은 보통 셋으로 나오는데 둘이면 작은 신이 하나 낀다, 그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동양으로 하면 신농시에 해당하는데 농사를 데메트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인간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문화영웅입니다. 여기도 무네모시네라고 써요. 무네모시네 옛날 화병인데 이것도 뭐 제대로 찾아놓지 않았네요. 그릭하고 예,
바로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 레다가 제우스로 변한 제우스가 변한 백조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데 레다의 근육이 예사롭지 않죠? 미켈란젤로 원작이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 워낙 근육질 몸을 잘 그리기 때문인데 미켈란젤로 원작인데 이걸 이제 부분 복제했다고 그러죠. 원작은 남아있지 않고 아까 나왔던 그 무네모시네는 모자이크 작품이고요. 이거 모자이크 작품이고 AD 2세기 작품입니다. 여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사 여신들을 쭉 담아놓은 것이고요. 네. 저기가 이제 카스토라 폴룩스, 폴루데오케스. 여기는 기원전 450년 작품 퀼릭스라고 하는 얕은 술잔, 깊이가 얕은 술잔 거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멋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여인들 납치하려고 하는 장면이고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레오키포스의 딸들을 납치하려고 했다가 이들의 약혼자였던 형제와 싸우다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루벤스의 작품이 연도를 안 찾아왔네. 자, 이게 센트 엘모스 파이어라는 겁니다. 이게 바다 돛대 끝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네온사인에 올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유명했던 청춘 영화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서 잠깐 따봤습니다. DVD라는 낯선 제목도 있죠. 여기 이제 그 유명했던 옛날에 유명했죠. 데미 무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도 잘생겼죠.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라 이렇게 청춘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석관의 뚜껑, 관뚜껑 장식입니다. 여기 이름들이 다 있죠. 칼리오페, 멜포메네, 탈리에, 에우트로페, 클리오, 폴림니에, 에라토, 우라니에, 테르프시코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우스의 연인입니다. 에우로페와 이오. 제우스의 연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죠. 에우로페는 페니키아의 왕녀였어요. 아버지 포이닉스라고 하죠. 포이닉스 그리스어로 페니키아 왕녀였고 아버지가 포이닉스 또는 아게노르였고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해변가에 놀고 있던 에우로페에게 접근해서 소가 아름다운 소라서 만졌더니 금 없고서 제우스가 바다를 헤엄쳐서 크레테 섬에 가서 미노스를 낳았다. 미노스가 이제 우리가 크레테 문명을 미노안 문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설적인 왕인 거죠. 그래서 이 에우로페를 싣고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가 이제 유럽이다 이런 이름이 여기서 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 뭐 역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기원전 6세기죠. 그때 이제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역사라는 책이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를 설명하면서 헤로도스가 이제 신화로부터 그 전쟁의 기원을 잡는데
이오를 납치했다 이거죠. 제우스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인이 납치한 건데, 아니지, 이오 납치를 보복하려고 그리스인이 에우로페를 납치했고, 그죠?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오도 그렇고 제우스도 그렇고 둘 다, 아니, 이오도 그렇고 에우로페도 그렇고 다 제우스 소행이라고 되어 있으나 헤로도스는 그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이오의 납치는 페르시아인들이 한 거고 에우로페의 납치는 그리스인이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보복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면에 이오는 아르고스의 헤라 여사제 또는 이나코스 강무신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페니키아는 저 소아시아 쪽의 나라고 이오는 아르고스 출신이니까 아르고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르고스의 헤라 여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또 이오에게 반해서 구름으로 모습을 바꿔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오를 이렇게 감싸버렸죠. 그래서 차지했는데 헤라가 딱 위에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구름이 있어서 재빨리 내려와 봤더니 당황한 제우스가 암소로 변신시켰고 그러니까 헤라가 여전히 의심하면서 그 암소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줬죠. 그러놓고는 헤라가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뭐 사람인 것 같은데 지키기 했고 그래서 제우스가 안타까워서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죽이겠다. 그래서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라서 뭘 지키겠다 적합한 존재인 거죠. 자더라도 100개의 눈을 다 감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헤르메스가 악기를 연주해서 아르고스를 재우고 그다음에 죽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도 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오가 헤라가 등에 그러니까 이제 그 쇠파리 같은 거예요. 그 등에를 보내서 괴롭혀서 너무 따갑고 괴로워서 광란에 빠져서 온 땅을 헤매다가 흑해 입구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게 보스포러스입니다. 보스가 보스 이렇게 되거든요. 보스 포러스가 이제 그 개울 이런 거고 이제 소가 건널목 소가 건널 수 있을 만한 깊이의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개울. 그래서 뭐 이런 지명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로 옥스포드. 옥스가 소잖아요. 포드가 이제 개울 이런 거고 그런 개울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길 건너서 이집트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파포스를 낳고 거기 이집트의 여신이었던 이시스 여신으로 섬겨진다. 이거 변신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어떤 건국 신화와 연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킬로스라는 비극 작가에 보면 이오가 꿈을 꿔갖고 그 아버지가 해석해 보니까 뭐 집안을 망아먹는다 뭐 이런 거라서 이오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이오가 소로 변했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신화적으로 보면 성숙한 처녀를 짐승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 잘 안 쓰는데 말만한 처녀가 뭐 이렇게 까분다 뭐 이런 말 옛날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성숙한 처녀를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뭐 좋은 비유는 아니죠. 어쨌든 옛날 사람들의 비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라는 얘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등에나 뭐 정신 착란 이런 것도 성적 성숙기에서 오는 혼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종의 병이다. 말라디다무르. 자 여기 보시면 에우로페가 제우스에게 실려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에로스들이 저 위에서 좋다고 있고 밑에도 있고 그 남겨진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멀리서 보이고요. 그림 자체는 뭐 잘 그린 걸작이죠. 티치아노라는 이탈리아 화가인데 1560년에서 62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어, 이 소와 관련된 신화, 이거 크레테로 갔잖아요. 그래서 크레테와 이 소가 연결짓게 되는데 이후로도 계속 크레테에 이런 소와 관련된 경주, 경기 또는 묘기, 이게 소를 등타면 소 뒤로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이제 크레테의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벽화 그림을 재현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남아있던 겁니다. 이만큼씩 요만큼씩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 전체를 재현한 거니까 상상력이 놀랍죠. 굉장히 오래전, 1700년 전? AD가 아니고 BC 1700년 전? 좀 굉장히 오래된 궁전인데 복원한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나오는 페니키아인들 얘기인데, 페니키아인들이 고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그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무역 루트를 보여준 거 얼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 요거는 에우로페 가지고 황소, 흰 황소를 타고 가는 장면이죠. 예, 에로스가 위에 있고, 요거는 기원전 340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기원전 5세기의 작품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든 거죠. 아직 안 나왔구나. 이거 그림이 이뻐서 요즘 갖다 써도 되는 아주 이쁜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좀 현대적 터치를 좀 확인했겠죠.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면서. 자, 이게 유로피의 납치, 결국은 뭐 이게 성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물론 그 신화라는 거를 꼭 현대적인 잣대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지나간 과거가 갖고 있는 폭력성은 당연히 있고 그건 비판해야 될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배관시할 수는 없는 거고 과거의 유산이니까 뭐 그걸 승계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근데 또 한편에는 신화적으로 보면 그것이 단순히 폭력적인 문제 말고 왜 다른 요소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만 사고하지 않는 방식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에우로페 납치인데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죠.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간당하는 그 여성의 고통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여성의 동일시한 게 아니라 유럽의 동일시한 겁니다. 유럽. 이 막스 바크만이라는 사람인데 1933년 작품입니다. 1933년이면 세계 1, 2차 대전 와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에 의해서 짓밟힌 유럽이라는 거를 신화에 빗대서 그린 겁니다. 자, 고대인들의 세계 이해. 유럽이 여기 있고, 에우로페. 아까 흑해를 건너왔잖아요. 흑해가 이렇게 있고, 아시아가 이쪽에 있고, 리비아, 고대 왕국 리비아가 있고, 여기 주징해고, 오케아노스 강, 그리고 이제 파시스라는 강이 여기 전설 속의 강입니다. 여기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에 얘기했던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가 생각했던 세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일강이 이제 흐르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2호. 그러니까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어떤 수작을 받아들인다는 쪽으로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호의 표정도 뭐 그렇게 싫지 않은 표정으로 돼 있어요. 여기 손 모양으로 슬쩍 허리를 감고 있고, 얼핏 여기에 입 맞추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저기 에로스 또 난리 났고요. 자, 이게 100개의 눈이 달린 아르고스. 아르고스는 이제 뭐 재빠르다는 뜻도 있고 반대로 뭐 액센트를 어떻게 찍느냐에서 게으르다는 뜻도 있고 한데요. 유명한 아르고스는
개 이름,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개 이름으로 유명하고. 나는 이렇게 이거 보면 그 벚나무들 보시면 벚나무에 이렇게 그 나무 껍질에 이렇게 체크가 요만씩 이렇게 뭐라 할까요?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벚나무에다가 목동들이 그 소를 이렇게 고삐를 매주면서 그 벚나무를 보면서 아르고스를 떠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산에 가면서 가끔씩 해요. 아무튼 헤르메스가 지금 아르고스를 죽이고 있는 장면이고, 이오가 변한 황소가 옆에 있고요. 아까 참 그 작품 코레조 유피테로와 이오라는 작품이고 1532년에 33년 사이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기원전 5세기 작품이고요. 여기 또 머큐리와 아르고스 암소 루벤스 작품입니다. 1636년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아르고스를 기념해서, 그래서 그 새의 깃털에다가 그 아르고스의 눈을 다 붙였다. 공작새가 됐다 이거고요. 그래서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헤라 곁에 이제 늘 나타나는 동물이 됐는데, 죽은 아르고스고, 헤라의 그 옷감 색깔이 아주 아름답죠. 에로스인가 그런 거 같죠. 근데 이 공작은 그리스에 알려진 게 비교적 나중이라서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루벤스 작품이고, 이건 작품 연도가 안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아르고스라는 지역이 어딘지, 아르고스, 코린토스, 여기 스파르타가 있는 라케도, 라코니아, 메세나, 뭐 이런 정도 지역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우스의 여인 칼리스토. 칼리스토는 이제 아르테미스의 추종자였던 ним프였죠.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처녀신이고, 처녀신으로 남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이고, 사람 아니고, 제우스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처럼 처녀로 남으려고 했는데, 제우스가 이번엔 여자로 변했어요. 아르테미스 자체를 변해갖고 차지를 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고, 목욕하던 중에 발각이 돼서 물에서 쫓겨났고, 아이를 낳고는 헤라가 이제 그걸 또 질투하여 곰으로 변신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커서 사냥꾼이 됐는데 엄마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이가 활을 겨누었는데 제우스가 얼른 그 모자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자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래서 헤라가 또 그것도 못마땅해서 오키아노스에게 부탁해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게 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게 뭐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얘기했죠. 왜? 그 별들의 일주 운동.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밤하늘에서 한 바퀴 돌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 다른 별들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다겠죠, 오키아노스. 근데 이 북극성과 북극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설화. 오비디우스의 판본하고 달리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칼리스토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죽었으나 제우스가 배에서 아르카스, 아들 아르카스를 꺼냈다. 그래서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연호됐다. 아르카디아,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림, 여기 아르카디아. 그러니까 펠로폰네스 반도 중앙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일종의 낙원으로 이후에는 설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카디에도 죽음은 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이쁘장한 그림, 로코코 스타일의 이쁘장한 그림은 칼리스토와 여자로 아르테미스를 변한 제우스입니다. 근데 로코코풍이라서 어린, 뭐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표정들이죠. 이뻐요, 그림이.
뭣도 모르고 자기가 숭배하는 여신이 다가오니까 몸을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와 부세의 그림이고요. 디아나 모습을 하고 있는 유피테르와 님프 칼리스토 1759년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욕하는 곳에서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고 다른 님프들이 여기 여신 아르테미스가 분노한 표정으로 있고요. 여기 초생달 살짝 보이시죠? 이제 좀 확대해 볼까요? 머리 장식에 초승달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의 상징이에요. 달의 여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의 여신과 관련되는 이유는 뭐 보통 아폴론이 태양신, 디아나,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티탄족이었을 때 헬리오스가 태양이란 뜻이면서 태양신이었고, 그렇죠? 셀레네가 달이라는 뜻이면서 달의 여신이었는데 그게 연계가 된 거고요. 여기 사냥,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사냥의 여신이니까 늘 활과 화살이 같이 옆에 있죠. 다들 이 그림은 티치아노 1556년에서 1559년 사이 그려진 작품이고요. 자, 이게 밤하늘의 북극성과 뭐 큰 곰자리, 이걸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화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뭐 별자리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워낙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만 대충 여기 보시면 북극성, 작은 곰자리, 여기 큰 곰자리, 여기 목동자리, 왕관, 검은고, 헤라클레스, 여기 또 뭐가 있나, 안드로메다, 그 누구죠? 나중에 영웅신화 할 때 나오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도 그렇고 카시오페이아, 이게 다 영웅신화들에 나오는 페르세우스와 관련된 신화들이죠. 밤하늘의 별자리들. 별자리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 뭐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별자리에 몇 배를 늘리면 우리가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거.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극성에서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곰자리, 큰 한점 떨어져 있는 큰 곰자리. 자, 뭐 목소리 약간 가라앉아서 좀 괴로우셨을 텐데 이해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